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럼 프로그램 내에서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화합물의 흡수 분율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그래프의 이 특정 영역에 있는 화합물들이 대부분 투과성에 의해 제한되는 화합물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더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 화합물을 선택한 다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사용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하면 어떤 화합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아이콘으로 이동하신 다음 해당 설정 대화 상자를 활성화하여 엽니다. 반드시 두 가지 용량 모두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10mg 용량만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인간 생리 모델을 선택하고 동일한 제형인 즉시방출 정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할 일은 용해도와 투과성을 모두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흡수 분율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함수로서 말이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용해도를 변화시키는 스케일과 투과성을 변화시키는 스케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모델의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해도 모델 내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용해도의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물론 용해도는 실험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지만 투과성의 경우 그 범위가 훨씬 더 작습니다. 여기서 이 화합물을 다시 선택하고 매개 변수 민감도 분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주요한 작업은 특정한 데이터 곡선을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곡선은 만약 우리가 용해도 수치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여 설정하게 된다면, 즉 이 값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해당 화합물에 계산된 용해도와 투과성이라는 지표를 상세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 경우에는 투과성, 여기에는 용해도의 서로 다른 값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합니다. 용해도에 대해 서로 다른 값으로 8번, 그리고 투과성과 용해도 모두에 대해 각각 양쪽으로 4번씩 총 8번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총 16번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며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변경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투과성을 고정하고 용해도를 다양하게 변경하더라도 예측된 전체적인 퍼센트에는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FA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직감했던 것처럼 이 화합물이 투과성에 의해 제한되는 화합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용해도를 고정하고 투과성을 변화시키면 흡수 분율, 즉
예측된 흡수 분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관찰입니다. 이 창을 닫고 실제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래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역그래프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공장 투과성의 함수로 FA 퍼센트를 그래프로 나타냈고 모든 점을 용해도를 로그 스케일로 색칠했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우 우리가 예측하는 화합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용해도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어떻게 살펴볼까요?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을 선택합니다. 어떤 화합물인지 확인한 다음 다시 매개 변수, 민감도, 분석 도구로 돌아가서 비슷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동일한 생리학적 조건, 용량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해도를 고정하면 다시 한번 이것은 용해도와 투과성 모두에 대한 모델 값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각 측면에서 여러 번 실행을 하며 높은 쪽과 낮은 쪽 모두를 조사합니다. 용해도는 각 측면에서 250배씩, 투과성은 각 측면에서 2.5배씩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 16번의 실행을 정밀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해도를 바로 이 지점에 고정하고 투과성을 조정하면 흡수 분율에는 예상되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합물은 용해도에 의해 크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투과성을 고정하고 용해도를 서서히 변화시키면 그 화합물에 예상되는 흡수 분율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고도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특정 화합물이 가진 용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구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해도 파라미터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흡수 분율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분석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만으로도 화합물의 예상 거동이 어떻게 될지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파라미터 민감도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사항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실험 데이터를 HTPK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HTTPK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PK 파라미터를 고처리량으로 전적으로 인실리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구조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실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이너민 다이버시티 세트의 하위 집합입니다.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2000개의 화합물을 차례대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화합물들에 대한 실험적 용해도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하여 이전에 했던 %API와 %AP 계산을 다시 실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연습용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이러한 화합물들에 대한 실험적 용해도 값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식별자를 조합하는데 이 식별자는 스프레드시트와의 대응을 위해 실제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이 실험적 용해도 값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로 몇몇 화합물의 데이터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들을 스프레드시트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튜토리얼에서 이 방법을 이미 살펴봤으니 파일로 이동해서 화합물 속성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누락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열 레이블이 들어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합물들의 식별자 필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실험적 용해도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값을 가져왔고 이 번과 4번 화합물에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이 이전에 사용했던 %, fn%, fb 패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인간 생리 조건과 즉시 방출 정제라는 동일한 제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습의 목적상 여러 번의 투여를 시뮬레이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입력되어 있는 10mg 값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FA와 %FB 항목 모두를 상세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계에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자체 수용성 모델인 S 플러스 SW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측정된 실험값을 직접 대입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듯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자체 Pure Water Thermodynamic Solubility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이 열을 참조하도록 지정하는 거죠. 바로 이 작은 점 3개의 이 작은 사이드 박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길 클릭한 뒤 이 실험적 용해도 열 속성 선택으로 지정한 뒤 확인을 누르세요. 다른 속성들에도 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DPK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모든 속성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과성, 혈액대 혈장 비율 또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다른 어떤 매개 변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값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델 대신 여러분의 실험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이 실험값을 사용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전과 거의 같은 속도로 진행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멀티스레드로 동작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실험적 용해도 값이 누락되었다고 오류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한 거죠? 실험적 용해도나 사용할 용해도 값이 없는데도 어떻게 시뮬레이션 값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정말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가 한 일은 연구에 포함된 모든 분자 데이터에 대하여 실험적 용해도 값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값이 누락되었던 두 가지의 특수한 경우에는 SPRO SW, 즉 NMET Predictor 내부에 있는 순수물, 열역학적 용해도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그건 제가 계산을 다시 실행해 봤기 때문입니다. 모델로 다시 계산했을 때 모든 파라미터에
출력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작동했다는 점에 꽤 확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꽤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은 파라미터, 적어도 HTTPK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 실험 데이터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